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야, 발언권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놓고 발언권. 예능적인 건 넣어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군산대학교 국제물리학과 김지훈, 김승환, 수병입니다. 와, 박수. 좋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국제물리학과에 대해서 이제 신입생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군요. 알겠냐고? 네. 그렇다고. 예, 좋습니다. 1번 질문. 국제물리학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서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건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해외에서 올 수도 있고 국내에서 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글로벌 물류, 요즘에 물품이 다 글로벌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품이 오는 것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학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학과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개념적인 요소부터 예. 이제 다시 역 물류까지, 그러니까 회수까지 오는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과인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뭐 이윤이나 전략 같은 거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다들 굉장히 똑똑하시네. 그럼 사회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딱 그냥 말 그대로 국제물류학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적인 이제 물건의 흐름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세계적인 물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물건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의 이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아까 김승환 씨가 말한 것처럼 소병우 씨가 말한 것처럼 이런 필요한 과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도 이제 신입생 때 느꼈지만 딱 물류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택배. 딱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단어로. 그러면 과연 물류는 택배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승환 씨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이제 물류가 택배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물류라는 이 전체 용어는 엄청나게 광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택배는 물류라고 할 수 있지만 물류는 택배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정보 흐름 자체에 이제 집약하고 전달하고 뭐 분배하는 이런 과정 전체가, 그러니까 비가지적인 것들도 다 이제 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택배라는 거에서 택배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이 물품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이제 정보가 다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택배도 물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예매모호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택배는 그냥 육상물류 그 하나만, 그 집을 내가 인터넷에 시키면 택배 하나만 온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상물류나 이제 해외 배송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그렇죠. 해상물류나 뭐 항공물류, 네,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물품이 오가는 것도 있고, 예.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고객과 기업 간의 배송도 있다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의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네. 아주 훌륭하시네. 개념을 꿰차고 계시네. 이거에 대해서 소병우 씨 좀 보충할 거 없나? 전 제가 봤을 때는 택배를 다 알게 되면은, 만약에 택배의 시스템과 수수료와 이런 메커니즘적인 걸 알면은 모든 물류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류가 택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배우는 것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들이지, 뭐 물류가 택배가 아니라고 했는데 택배를 모르면 또 물류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4학년 동안 계속 배우시면은 알아서 쓱쓱하시게 될 것이에요. 딱 정리를 하자면 이제 4학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으면은 지금 졸업하셔도 돼요. 졸업하셔도 돼요. 아니 졸업 좀 그만 시켜 사람들한테. 졸업하셔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예. 그냥 자기가 인터넷 배송 시키면, 온라인 배송 시키면 집으로 오는 배송만이 이제 택배, 이 물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그건 말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국제물류학과. 과연 여기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가?
대한 이런 궁금증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준비했을 때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그럴 수 있... 당신들이 자료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에서-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뭐 앞에서 택배 말씀하셨죠? 택배 3사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3사가 있죠. 롯데, 한진, CJ. 그런데 취직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모든 물류 기업이 아니더라도 물류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아서 스나이핑을 하시거나 난 좀 튀고 싶다, 특수한 거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위험물 관리사를 따서 소방 관련 물류를 하시든 뭐 그런 길은 열려져 있으니까 꼭 물류라고 한정 짓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 혹시 국제 물류학과를 졸업하고 그러면은 물류 제외하고 다른 거는 할 수 없나?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뭔가 파생적으로 없나? 학과를 봤을 때 저희는 상과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 앞에 글로벌, 즉 국제가 붙어있는 사람이 외국계 회사, 아무 상사나 이런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널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국한되지 않아도 돼요. 물류 아니어도. 예. 네,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과대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과대학 하면 그 뭐 경영 업무나 뭐 구매 업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과 특성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통 물류 쪽으로만 거의 다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한 60% 이상이 저희 졸업생들 60% 이상이 다 이제 물류과를 특성을 살려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전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역시 알았어요. 저 학생회장 진짜. 학생이다. 아,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데이터에 근거한. 4년 다니면서 처음 알았네요. 아, 물류에서 많이 가보구나. 다음 세 번째 질문. 빠밤. 자, 이번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대학생활 하면 이제 가장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이제 국제 물류학과 다니면서 이 물류학과 관련된 대활동은 뭐가 있는가? 아, 대외 활동만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요, 저희 학과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계속 국토교통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뭐 해수부, 뭐 이런 데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공모전이 대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큰 기관에서 주최하는 예. 게 최고다. 만약에 내가 물류 쪽으로 뭔가 공모전 나가고 싶다, 네. 그런 솔루션만 내고 싶다 하시면은 뭐 그런 쪽에서 물류하면서 뽑는 것들이 한 1년에 한두 번씩 있고 그런 거 나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논문 경진대회든 뭐 다양한 경진대회는 있으니까요. 대학교 때 배운 지식을 한번 학과가 아닌 다른 대외 활동으로 한번 펼쳐보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승환 씨 그러면은 공모전 솔직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 아는데 이런 거 어떻게 찾아야 하나? 또 뭐가 있나? 좀 부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물류 관련 대외 활동은 사실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나 예. 이제 대표적으로 협회, 그러니까 유통협회, 그렇죠. 물류협회 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주최를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기업들에서도 많이 주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물류 공모전은 생각보다 대외 활동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서포터즈든 뭐 대외 활동 이제 공모전이든 그렇죠. 이런 분이 많이 적고 이제 만약에 하나 참고를 드리자면 그 기업에 내가 그 기업을 취업을 해야 되고 난 그 기업에 있는 그러면 대외 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이제 엄청 큰 대회든 그냥 좀 작은 대회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이제 자신이 그 얻어갈 수 있냐, 결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수 있냐,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공모전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에서 많이 주최를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 어. 그러면은 그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한번 선배가 KPP라는 곳에 다니긴 해서 KPP라는 곳에서 이런 게 있다 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선후배 관계가 그렇게 지속되면은 공모전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알아갈 수 있으니까 선배를 잘 사귀어요. 추가적인 질문. 번에 그 혹시 근데 이런 공모전 스펙이 꼭 굉장히 중요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배우는 그런 경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얻고 스펙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제
그래도 한 2개 정도? 많으면 3개. 적으면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줘야 이제 자신만의 강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약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2-3개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2-3개 정도는 꼭 나가봤으면 제가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큰 뭐 전국대회 공모전을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좀 이제 팀 활동 이제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팀 네. 활동도 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예, 맞죠. 이제 그런 것을 좀 먼저 조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에 있는 그런 활동 교내 공모전,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내 공모전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거 참여하면서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경험을 습득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수정을 해서 이제 큰 공모전에 나가고 큰 공모전을 또 이걸 나감으로써 뭐 다른 것도 계속 나가보다 보면 이제 경험치가 안 쌓이는 것 같은데 쌓여서 이제 그냥 교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소명우 씨 공모전 많이 나가봤나요? 몇 개는 나가보는데 3학년 때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모전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오실 거예요. 자소서를 쓰는 날. 네, 자소서를 그렇죠. 쓰는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공모전 나가봤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것보다 거기서 어떤 걸 배웠고 방금 김승환 학우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맞죠. 과정들을 이 회사에서 어떤 거 원하는 거에 녹여냈을 때 그때 비로소 공모전의 빛을 발한다. 왜냐면 상장 하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전을 하는 게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공모전이 딱 상장도 필요하긴 해요. 그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그렇죠.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등수가 높을수록 좋긴 해. 입증이 돼야 돼요. 일단 입증이 있어야 돼요.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물류에 대해서 활동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 자기가 추천하는 다른 대외 활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물류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대외 활동은. 공모전에 지금 좀 편하게 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보면 서포터즈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뭐 알죠. 맞죠. 저도 뭐 현대 서포터즈 그런 거. 이제 서포터즈를 이제 대외 활동 찾다 보면 많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렇죠. 뭐 롯데에서도 하기도 하고 롯데푸드에서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데서 많이 해요. 맞죠. 대기업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이제 기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과물도 만들고 이 기업에 때 어떠한 이득 줄 수 있고 기업은 우리한테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쳐주고 그런 거를 4개월 동안 이제 기업하고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전 잠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긴 합니다. 4개월 동안 이제 같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모전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지식도 많이 쌓고 이제 기업의 특성도 알 수 있게 되고 좀 더 깊은 면도 알 수 있게 되고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보니까 경험치를 되게 좋아하시네. 경험 많이 마시는 바람에. 레벨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류 이런 학술적인 공모전 좋은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우리가. 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들이 있죠. 여기 많이 오라고 예를 들어서 뭐 회의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도 있고 아니면 학생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물론 물류 공모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이렇게 뽑아먹는 그런 대학생들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제가 처음에 뭐 공모전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 그거 많이 나와요. 근데 참여하냐 안 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 여기 그것도 보시면은 맞지. 뭐 사회자분은 해외봉사 가고 2학년 1, 2학년 때 바쁘게 사시고 이분도 1, 2, 3학년에 되게 바쁘게 사신 분이고 저는 바쁘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가장 후회되는 게 1, 2학년 때 뭔가 많이 했으면은 네. 후회가 남지 않아요.
하면서 막 3학년 때 뭘 따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1, 2학년 걸로 스토리텔링 풀지 하는데 이런 애들처럼 1, 2학년 때는 다른 뭐 해외봉사도 좋고 뭐 서포터도 맞죠. 좋고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참여해 주시길. 왜냐면 교수분들이 다 가르쳐 주시긴 해요. 지식 같은 면은 채워줄 수 있지만 이제 경험적인 면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면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만 합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노력만 해요, 중이에요. 노력중.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에 좀 이제 사실 제일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신입생들이. 왜냐면은 공모전. 그 다음 이제 관심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놀아야죠. 학생? 학생회가 왜 가냐? 또 학생회장이라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전전도 학생회 누가 관심이 있어? 놀고. 아니 관심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학생. 와 진짜 와, 홍보를 이렇게 하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진짜. 홍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회 그럼 한번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봐요. 학생의 루틴과 좋은 근데 점. 어떻게 보면 학생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학과를 이끄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네.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그러니까 기획부터 시작해서 행사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른 과하고 협력 관계라든지 뭐 기획이나 뭐 학과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뭐 이제 또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절충안을 만드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데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많은 걸 경험하셨네 학생회 하면서. 선거. 힘들었겠어요. 기호 1번 김수환입니다. 김승환은 어쨌든. 김승환은. 근데 저는 이제 무슨 학생회가 아니라 어떤 거 우리 질문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해 지금 딱 보면은 학생 구성들이 다 준비하는 게 뭐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물류관리사 준비하잖아요. 저희 그건 알려줘야지. 그렇죠. 센스가 이렇게 없어. 어떻게 학생회가 나와? 진짜 어쨌든 자 저희 이제 자격증 국제 물류학과 관련 자격증 뭘 따면 좋은가? 이 두 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난 좀 물관이 없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예. 기본적인 거는 물류관리사예요. 그러니까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란 그 스펙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제가 기본. 스탠다드. 그러니까 없으면 기준.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네, 감점 당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 물류관리사는 일단 기본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류관리사를 최소 2학년 때 따주고 예. 이제 2학년 때 자기의 목표 방향을 좀 설정이 되면 네. 이제 그 방향에 맞게 뭐 보세사라든지 국제 무역사라든지 뭐 이런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이제 특화되게 자격증을 따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이제 또 좀 개인적인 질문 중 하나.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자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학과에 있으면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 대외 활동, 자격증, 뭐가 남았을까요? 학과 생활? 틀렸네. 그럴 거면 학생회 가요. 학생회. 학점. 그렇죠. 맞아요. 학점이죠. 이제 그게 학교 사실 생활이죠. 학교 생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제일 이제 죽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학점이란 말이에요. 가장 빨리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점을 막기 위해 되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희 예. 학과생들이 많이 이 학점 어떻게 하면 잘 받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만큼 이제 중요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딱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점이란 게 중요도는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뽑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뭐 3.8 이하다, 뭐 2점 몇 이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엑셀로 깔아놓고 그냥 밑에 그 밑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용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기준치를 이상을 충족하는 이상에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점이 이제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냐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제 뭐 수업에서 잘 듣고 책 잘 공부해도 좋아요. 책 잘 공부하면 개념적인 내용이랑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업에서 들은 내용하고 책에서 본 내용 자기가 딱 봤을 때
전부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책 쓴 사람이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책에서 공부를 했으면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부분을 검색을 해서 어떻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면서 이해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나가고 그 방법으로는 이제 기사나 뭐 CLO나 잡지 같은 거 보면서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뭉쳐서 책에서 공부한 내용이랑 수업 내용이랑 다 뭉쳐서 이 자기의 하나 생각으로 그 정의를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글로.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 이제 글로 딱 들어갔을 때 시험 볼 때 보통 다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죠. 딱 내용을 받았어요. 근데 책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이제 쭈르륵 적어 나가면 학점도 어느 정도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요. 네. 포커스를 다르게 맞추고 싶어요. 학점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학점. 학점은 누가 시험 문제를 내실까요? 교수님이 되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수업을 맨날 그렇죠, 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 줄씩만 오늘 뭐 했는지 정리해도 그냥 A는 나옵니다. B나 A, B풀이나 A는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 줄씩 적어놔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하는 거에 핵심이 있다는 말은 교수님이 그 내용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 중요시 여긴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시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근데 뭐 수업을 안 듣고 만약에 김승환 학우분이 했던 거는 예. 수업을 안 들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일단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근데- 수업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냥 학점은 포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하자면 학점이나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스펙이 아닌 이제는 기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정리하자면 예. 대단하시네. 사실. 정리충이에요, 정리충. 할 수밖에 아니, 없어. 뭐 근데-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사실 딱 보니까 계속 얘기해, 다. 그냥 계속 들어보니까 약간 학점 받으려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학점 받으려면 해라. 그냥 이 두 분처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두 분 뭐- 물어보시면 내 학과에서. 그게 두 분 좋은 물어보시면 편이 그러게. 아니에요. 저도 아까 좋은 편이 그래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학점은 뭐 어떻게 하고 물류학과만요. 드디어 이런 이제 대장정에. 그렇죠 대장정의 막이 이제 왔습니다. 막. 여러분들 이제 언젠가 이제 2020 학번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면 만날 수 있겠죠? 네, 만나게 된다면 뭐 인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에게 한마디 이제 병국 씨부터 하세요. 아, 저요? 뭔가 한마디 딱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왜냐면 제가 맞아 꼰대같이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4학년 때까지 이러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네. 물류 자격증도 그렇고, 뭐 공모전도 그렇고. 그래서 3학년 때 공모전을 그렇게 주구랑장차랑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1, 2학년 때, 뭐 물관이든 뭐든 그냥 좀 지식 쪽을 쌓아놨으면 좀 편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아직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가 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없고, 물류가 뭐 택배가 아니라는 점, 택배라는 점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물류 이외의 경험을 해서 자신이 물류라는 것이 어떻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자신의 포텐셜이 좀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을 찾아가시는 4학년이 되시길 여행을 떠나시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간의 여정을 떠나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여정. 난 등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을 못 보고 있다. 김승환 씨 아까부터 좀 약간 후배에게 한마디 하는데 고민이 있던 것 같던데. 근데 제가 고민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와 달리 이제 누가 공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정보를 주지도 않고 공부하라고도 안 해요. 맞죠? 그럼 이제 자기가 대학교 같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이제 그렇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안 했다,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쌓여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앞에 내용 다 참조해라. 이제 열심히 별첨이다, 별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보 찾는 연습하고 자기 스스로 대외 활동 찾는 연습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직접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RPG 게임이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걸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기도 자기 혼자 열심히 그쵸. 하기도 힘들고 모르죠. 두 번째로 우리 과가 다 꿈이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기고 이럴 그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제가 망쳤죠, 여기 와서. 그걸 찾다가. 오고 싶지 별로 안 왔었군요. 저는 점수 맞춰서 왔죠, 솔직히 말하면. 점수 맞춰서 왔는데. 근데 해볼수록 이거 재밌어요, 생각보다. 괜찮다. 이 롤플레잉 어떻게 게임 같은 거죠. 흥미를 갖는다. 공부에 흥미를 갖는다. 참 아니죠. 재밌다. 약간 아니죠,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재밌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뭐 재밌죠.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다. 상대적인 거니까. 저는 이걸로 흥미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왜냐면 저는 제일 남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활동하면서 대외 활동하면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미 붙고 계속 조금씩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를 갖고 이게 내가 꿈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가볍게 말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냥 그거잖아요. 약간 4년간 이제 시간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그럼 뭐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뭘 하든 그러니까 뭘 하든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류를 안 해도 되는데 그쵸. 솔직히 그게 말하면 요점이죠. 그런데 그냥 왔으면 뭐라도 하나 잡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근데 이왕 여기 왔으니까 물류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과는 베이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자신이 흥미로운 점을 찾아가서 뭐 영상 편집이 되고, 요즘에 뭐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도 영화 하시고, 영상 촬영하시고, 뭐 이런 것처럼 흥미 플러스 자기 베이직으로 이제 어느 학과를 나왔다라는 걸 말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4학년 동안 잘 찾아 나가신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아직도 못 찾아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면 돼요. 맞죠. 일 하시면 돼요 그냥. 사실 저도 못 찾았어요. 네, 오늘. 그래, 못 저는 찾아가요. 지금까지도 잘 몰라요. 인턴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다들 이제 오늘 긴 대장정이 끝이 끝났고요. 와 끝났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고생하셨고 예예예. 자, 이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제물리학과의 4학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야.